비하인드 컷 시작합니다. 1987년 전 세계는 한 남자의 눈빛에 압도당했습니다. 서구적인 이목구비에 동양적인 우아함이 공존하는 기묘한 아름다움. 영화 마지막 황제의 주인공 존 론입니다. 그는 아시아인 최초로 골든글로브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르며 아시아 최고의 미남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얼굴 뒤에는 평생을 따라다닌 잔인한 소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혼혈아설입니다. 오늘은 화려한 황제의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 존 론의 고독한 삶의 궤적을 따라가 봅니다. 1952년 홍콩가 태어난 아기가 차가운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국적이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는 무국적자. 그의 출생은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그를 거둔 건 한장인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이 아닌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양어머니는 아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정부에서 나오는 양육 지원금을 받기 위해 그를 데려온 것이었죠. 어린 존 론에게 돌아온 것은 따뜻한 품이 아닌 매일같이 반복되는 심한 매질과 학대였습니다. 결국 양어머니마저 그를 감당하지 못하고 경극 학교에 내던지듯 맡겨버립니다. 10살 남짓한 나이에 들어간 경극 학교 또한 소년에게는 또 다른 전장이었습니다. 뚜렷한 콧날과 깊은 눈매, 너무나 서구적인 그의 외모는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잡종이라 놀리며 따돌렸고 혼혈아라는 소문은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결핍은 역설적이게도 그를 완벽한 배우로 단련시켰습니다. 슬픔이 서려있는 그 특유의 눈매는 이때의 고독이 빚어낸 흔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소녀는 배우가 되기 위해 바다를 건너 미국으로 향합니다. 그의 데뷔작은 킹콩이었는데요. 아주 작은 단역인 요리사 역으로 출연하며 할리우드에 젓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후 미키 로크 주연에 이어 오브 더 드래곤에 출연했는데 이 영화에서 냉혹한 젊은 조직 보스 조이타의 역을 맡았습니다. 잔인한 악역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섹시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출연해 주인공보다 더 큰 인기를 끌며 아시아 최고의 미남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같은 기회를 잡습니다.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눈에 띈 그는 자금성의 주인이자 황제 푸이가 됩니다. 베르톨루치 감독은 푸이 역을 찾기 위해 전 세계를 뒤졌습니다. 그때 존 론이 오디션장에 나타났는데 감독은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나는 이미 그가 푸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실 감독은 존 론을 처음 보자마자 캐스팅하고 싶어 했지만 너무 일찍 결정하면 더 좋은 배우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후 9개월 동안 수많은 배우를 더 만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존 론의 그 압도적인 귀족적 분위기와 고독한 눈빛을 대체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결국 그가 최종 낙점되었습니다. 마지막 황제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9개 부문을 휩쓸면서 주인공이었던 존 론의 위상은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황제로 골든글로브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는데 이는 당시 아시아 배우로서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 존 론은 할리우드에서 가장 비싼 몸값을 받는 아시아 배우로 떠오릅니다. 서구적인 골격에 동양적인 신비로움이 섞인 그의 얼굴은 서양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 연예 매체 피펄지에서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의 아시아 남성 최초로 이름을 올리며 전세계 여심을 뒤흔드는 미남 스타로 공인받았습니다. 이 영화의 대성공으로 동아시아에서도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일본에서 화장품, 위스키 등 최고급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국빈급 대우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도 80년대 후반 존 론이라는 이름은 우아함과 귀족적인 미남의 대명사였습니다. 스타가 된 이후 그에게는 수많은 러브콜이 쏟아지만 그는 상업적인 성공보다는 예술적인 도전을 즐겼습니다. 마지막 황제 이후 그는 파격적인 변신을 하는데 제레미 아이언스 주연의 엠 버터플라이에서 프랑스 외교관을 유혹하는 중국 연극 배우이자 스파인 송 릴링 역을 맡았습니다.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보다 더 아름다운 자태와 섬세한 연기를 선보여 관객들에게 충격을 안겼던 작품입니다. 그의 연극 학교 경험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존 론의 공식적인 마지막 작품은 2007년 영화 워입니다. 이영걸과 제이슨 스타뎀이 주연한 액션 영화에서 조연인 티안 역으로 출연한 이후 그는 더 이상 연기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은퇴 선언 없이 작품 활동이 끊겼기 때문에 팬들은 한동안 복귀를 기다렸지만 그는 다시 카메라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리우드의 상업적인 시스템과 사람들이 지나친 관심에 피로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혼자 있는 것이 가장 편안하다고 말할 정도로 내성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명성보다는 평온한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긴 것이죠. 이런 존 론에게도 짧은 결혼 생활이 있었습니다. 1972년 미국 실업계 학교에 다니던 시절 만난 일본계 미국인 니나 사비노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마지막 황제 출연 전인 약 7년 만인 1979년에 끝이 났고 그 이후로 그는 단 한 번도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존 론의 로맨스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이름은 마지막 황제에서 황후 완용 역을 맡았던 배우 진충입니다. 존 론은 과거 인터뷰에서 그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나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 그녀는 나의 황후였다라고 말하며 촬영 당시 진충에게 깊은 감정을 느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진충은 다른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고 존 론은 그녀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을 때 내 심장은 정말 아팠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평생 독신을 유지하며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 이유는 그의 비극적인 어린 시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졌고 양어머니에게 학대당한 기억은 그에게 심각한 정서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타인을 깊이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이죠. 본인 스스로에 대해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타인에게 상처받기보다 스스로 고독해지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해온 셈입니다. 현재 그는 자녀나 배우자 대신 반려견을 가족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목격된 그의 모습도 늘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평온한 모습이었죠.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보다 나무나 강아지와 소통하는 것이 더 편하다. 그들은 나를 배신하지 않으니까. 존 론의 여자 관계가 깨끗하고 고독했던 이유는 바람둥이여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순수하고 상처 입기 쉬운 내면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하던 그의 근황이 2021년경 지인의 생일 파티 사진을 통해 근황을 알렸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존 론은 날렵했던 턱선과 조각 같던 이목구비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부드러워졌고 배도 조금 나온 친근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황제의 관을 스스로 벗어던지고 캐나다의 깊은 숲속에서 이름 없는 노신사로 살아가는 그의 뒷모습. 어쩌면 그는 이제야 비로소 누구의 아들도 누구의 황제도 아닌 진짜 존 론으로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